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한 7, 8회에 걸쳐서 정정 구조물의 반력을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정 구조물이 뭔지, 그 다음에 이 정정 구조물의 반력을 구하기 위해서 평형방정식, 이 평형방정식이 필요합니다. 이 평형방정식이 뭔지, 그리고 또 자유물체도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정 구조물이란 정정 구조물과 이제 부정정 구조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정정 구조물과 부정정 구조물에 나누는 기준은 이 힘의 평형 방정식이 있는데, 이 평형 방정식을 사용해서 모든 부재력과 반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 그렇죠? 그 구조물을 정정 구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평형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그 평형 방정식 3개가 있는데, 이 3개를 이용해서 모든 부재력과 반력을 구할 수 있는 구조물을 정정 구조물이라 하고, 또 이 평형 방정식만으로 구할 수 없는 그런 구조물인 경우에를 이제 부정정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정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형 방정식 사용해서 모든 부재력과 반력을 구하는데, 이 구조물에 적용하는 모든 힘,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힘들이 있겠죠. 모든 힘과 모멘트를 하면 회전력을 말해요. 회전력. 그래서 이게 균형을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떤 물체가 있다면은 여기에 이런 힘이 있을 수 있고, 이런 힘, 이런 힘, 여러 가지 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어떤 점에서 요런 힘들, 요 힘들이 합이 모두 0이 돼야만이 안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두 가지 힘만 보게 되면 요 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P1과 이 P2가 합력이 0이 돼야 같아야만이 이 물체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안 움직이겠죠. 만약에 이런 경우에 똑같은 위치에서 작용한다 그러면은 뭐 회전이 안 생기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쪽은 힘의 크기는 같지만, 그렇죠? 똑같은 P1만큼 작용하는데,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고 보게 되면은 요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물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돌아버리겠죠. 회전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회전력까지도 합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구조물이 안 움직이려면은 이 반대로 되는 이 회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형 방정식은 모든 힘과 모멘트, 그러니까 회전력이죠. 이 회전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모든 수평력, 수직력, 회전력에 대해서 합이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지 반력수가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수평력의 합, 수직력의 합, 회전력의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방정식이 3개가 나오겠죠. 그럼 이 3개, 방정식 3개로 구할 수 있는 미지수는 당연히 3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3개 이하인 경우, 미지 반력수가 3개 이하인 경우를 이제 정정 구조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반면에 부정정 구조물은 이 평형 방정식만으로 부재력과 반력을 구할 수 없는 구조물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구조물은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또 다른 식을 하나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미지수 개수만큼 방정식 수가 있어야만이 미지수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형 방정식 3개에다가 기타 추가적으로 필요한 반력수 개수만큼의 변형 적합 방정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정 구조물의 반력수가 보통 3개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계산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부정정 구조물은 다루지 않고 정정 구조물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정 구조물이 뭔지 살펴봤고, 이 정정 구조물을 해석할 수 있는 방정식이 평형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형 방정식은 일단 평형 상태에 대해야 됩니다. 그 평형 상태라는 거는 뭐냐면은 구조물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움직이지 않는 상태. 그래서 정지 상태의 구조물에
힘이 작용해서 그 구조물이 정지해 있을 때를 평형 상태랍니다. 힘이 작용을 해도 움직이지 않아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롤러블레이드가 있다 치면은 가만 놔두면은 안 움직이겠죠. 근데 이렇게 힘이 작용하게 되면은, 외력이 작용했을 때는 요 바퀴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럼 이건 평형 상태가 아닙니다. 그죠? 이것처럼 어떤 정지 상태 구조물에 힘이 작용했을 때 구조물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평형 상태로 합니다. 즉 이제 구조물이나 물체의 평형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이 외력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지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모든 그 힘, 작용력, 반작용력, 이 합은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력, 또 다른 거 나왔는데 이건 모멘트라고도 합니다. 회전력의 합이 0이 돼야만이 평형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평형 방정식이에요. 그 왼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힘이 뭐 P1, P2, P3, P4, P5 총 5개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보면은 이 구조물이 힘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은 이 모든 합력이 서로 맞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알짜 힘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0을 만족시킬 수 있는 힘은, 방정식은 X방향, Y방향, Z방향, 요 세 방향, 3차원으로 봤을 때 세 방향의 힘이 합력이 0이 돼야 되고, 이거에 대한 회전력도 X축에 대한 회전력, Y축에 대한 회전력, Z축에 대한 회전력, 이 모든 축 방향력에 대한 회전력도 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2차원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2차원이면 XY 평면이잖아요. XY 평면인데 이 XY 평면에서 요 물체가 안 움직이려면은 X 방향의 힘, 모든 힘의 합이 0이 돼야 되고, Y 방향의 모든 힘의 합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XY 평면을 회전시키는 축은 어떻게 됩니까? 이 Z축이죠. Z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이 생기겠죠. 요 회전력도 합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Z축에 대한 합력이 0이 되게끔 요 평형 방정식이 이제 2차원에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2차원에 해당되는 이 평형 방정식을 이제 이용을 해서 앞으로 여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점 반력, 정정 구조물의 지점 반력 계산 순서를 보게 되면은 우선 제일 먼저 할 일이 모든 구조물에서 작용하는 힘들을 다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물체들을 작동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자유물체도 먼저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각 지점에서의 반력 성분을 다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력도 미지력이기 때문에 알 수 없죠. 계산하기 전에는 이게 왼쪽으로 받는지 오른쪽으로 받는지 위로 받는지 아래로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방향을 가정을 합니다. 그 방향 가정하는 방법은 여기 밑에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XY 평면 가로축과 세로축 이렇게 했을 때 X축으로는 오른쪽 가는 방향이 플러스, Y축은 위로 가는 게 플러스죠. 이 방향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연직 반력, 그러니까 연직력은 버티컬에서 V로도 표시하고, 이제 부재의 축의 직각인 방향이기 때문에 전단력에서 S로도 표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V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이제 위로 가는 걸 플러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윗방향이 플러스죠. 여기는 아랫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다음 수평 반력은 H로 표시를 많이 하고, 보통 뭐 액슈얼 포스에서 A로도 표시하고 이렇게 N으로도 표시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H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을 플러스, 이것처럼 왼쪽을 마이너스로 가정을 합니다. 뭐 이건 상관없어요. 반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멘트는 회전력은 보통 M으로 표시하는데, 모멘트에서 요거는 이제 시계 방향, 이렇게 시계 방향이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플러스, 반시계 방향을 마이너스로 합니다.
여기 분포하중도 보면 다 아랫방향이죠. 아랫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모든 이제 외력과 발력 이것들 다 표시한 것이 자유물체도인데, 이 자유물체도를 먼저 작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점 발력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먼저 이제 계산상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힘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직교좌표가 여기 y 방향과 x 방향 이렇게 직교가 되는 것을 직교좌표를 하는데, 이 힘과 이 축과 나란하지 않는 이런 경사하중이 생겼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 수평력의 합은 제로, 수직력의 합은 제로인데, 요 x 방향과 y 방향과 나란하지 않기 때문에 이 힘을 이렇게 x축과 y축으로 나란하게 한 다음에, 그죠? 평행하게 한 다음에 이 힘을 각각 x 방향과 y 방향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힘에 작용되는 요 P가 있으면은 P의 X 성분, 그렇죠? P의 X 성분, 그다음 또는 H 성분, P의 수직 성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전체 평형 방정식을 적용시키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경사하중이 생기고 나면은 이 X축과 Y축과 나란하지 않는 경사힘이 작용하게 되면은 요 힘을 X축과 Y축 방향으로 불력을 구해서 계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요 P가 경사하중이 작용하면은 이 X축과 Y축 이렇게 경사하중이 생기면은 X축과 Y축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호 교육에서처럼 왼쪽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 그렇죠? 위로 가는 게 플러스입니다. 오른쪽 가는 게 플러스, 아래로 가는 게 마이너스예요. 자, 이렇게 먼저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포하중이 이제 많이 발생할 텐데, 분포하중 같은 경우에는 분포하중은 발력을 계산할 때 이 분포하중의 합력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력은 이 분포하중의 면적이에요. 면적. 그러면 이 분포하중이 합력으로 표시했을 때 이 합력은 면적이니까 W 곱하기 L이 합력인데, 요 위치가 어디 작용하느냐, 우리가 어떤 힘을 구할 때 힘을 계산할 때는 요 힘의 크기와 방향, 그 다음에 작용점이 필요합니다. 그게 힘의 3요소죠. 그죠? 이게 작용점, 방향, 크기는 화살표 크기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중의 크기는, 이 분포 하중의 면적이 이 하중의 크기인데, 위치는 어디냐면은, 요 사각형이면은 사각형의 도심, 단면의 도심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2분의 L이 되겠죠. 이렇게 2분의 L 되는 지점에서 분포 하중의 크기가 작용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삼각형도 마찬가지죠. 삼각형도 보면은 이 하중의 크기는 이 삼각형의 면적이에요. 그렇죠? 면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W 곱하기 L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WL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치는 이 삼각형의 도심은 도형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기가 같을 때, 두께가 같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이 길이에서, 이 부재의 길이에서 부재의 3분의 1 되는 지점, 그렇죠? 높이에서 3분의 1 되는 지점이고, 여기서는 3분의 2 되는 지점입니다. 그렇죠? 요 위치에 작용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사다리꼴 형태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사다리꼴은 우리가 이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면 됩니다. 면적을 구해서 도심의 위치를 알면은 그 도심의 위치에다가 하나만 표시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사다리꼴까지 도심을 외울 수는 좀 어렵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각형하고 삼각형,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각형은 어떻게 됩니까? 사각형은 단면의 도심이 정중앙이죠. 삼각형은 이제 3분의 1입니다. 여기서 높은 데서 3분의 1.
1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다리꼴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는 사각형과 삼각형으로 분리해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요 밑에 사각형과 위에 삼각형, 요 삼각형으로 나눠서 밑에 사각형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W1 곱하기 L이죠. W1 곱하기 L이 단면의 도심, 정중앙에 이렇게 작용하는 걸로 바꿔도 됩니다. 변환시켜서 보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삼각형, 요 삼각형 같은 경우는 면적이 여기에 뭡니까? W2에서 W1을 뺀 거죠. 뺀 값이고, 그 다음에 이게 높이고 가로는 L이니까 W2 마이너스 W1 곱하기 L의 2분의 1, 그 값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 하중의 면적입니다. 면적의 크기가 바로 2분의 1 W2 마이너스 W1 L이고, 위치는 당연히 요 부재의 3분의 1 되는 지점, 그렇죠? 여기서는 3분의 2가 되겠죠. 요 지점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형 방정식을 적용시키는데, 이 평형 방정식은 앞에서 나왔듯이 평형 상태일 때, 구조물이 평형 상태일 때 적용이 되는 그런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이 전체 구조물에서도 평형 방정식이 적용되지만, 어떤 일부분을 떼어서 봐도 전체 구조물이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구조물에서도 평형 상태가 유지되겠죠. 그래서 그 구조물들이 모두 평형 상태일 경우에는 모든 힘의 합은 0이고 회전력의 합은 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나온 것처럼 모든 힘의 합은 0이고 모든 회전력의 합은 0이라는 것이 평형 상태인데, 요 힘은 x축과 y축으로 나눠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총 방정식이 3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적용할 때는 순서 상관없어요. 순서 상관없이 수평력, 수직력, 모멘트, 이 회전력의 합이 0인데, 요 순서는 뭐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거꾸로 여기를 1번, 2번, 3번 해도 됩니다. 또는 회전력의 합을 뭐 2번 쓰고 얘를 한 번 써도 됩니다. 여기도 한 번 써도 되고, 뭐 여러 번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 번 문제를 풀이하시다 보면은 이제 어떤 형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이 구조물별로 편리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형 방정식은 구조물이 평형 상태일 때만 적용이 가능하고, 그 적용 순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번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 아래에 있는 구조물을 가지고 평형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수평력의 합은 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아래에 있는 구조물,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포 하중이 있으면은 집중 하중으로 나눠주고, 경사 하중이 있으면은 직교 좌표로 분력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 보면은 분포 하중이 하나,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경사 하중이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이 힘들을 각각 이제 x 방향과 y 방향으로 나눠주고, 분포 하중은 집중 하중으로 바꿔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삼각형부터 먼저 보게 되면은, 삼각형의 하중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면적이죠. 면적인데, 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요 면적은 20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래서 60kN입니다. 그 60kN 어디 작용하냐면은 이 높은 데서의 3분의 1 되는 지점, 여기에 작용하는 걸 보면 됩니다. 그렇죠? 얘가 60kN이 작용한 걸로 보고, 이 거리는 여기가 2m, 그렇죠? 여기가 4m가 되겠죠. 이 6m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사하중은 x 성분과 y 성분으로 나눠줍니다. 그 나눌 때 x 축과 나란하게, y
수직과 나란하게,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크기를 맞춰주면 됩니다. 그죠? 자, 이거는 이제 비율로 나타냈기 때문에 자, 3대 4대 5, 그죠? 피타고라 정리에 의해서 그러면 x 방향은 5분의 3이죠. 그죠? y 방향은 5분의 4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요 y 방향부터 보게 되면은 5분의 4죠. 뭐에 5분의 4죠? 요 20kN를 5분의 4게 됩니다. 20에 5분의 4 해서 16kN 수직력이 작용하는 거랑 똑같고, 그다음 수평력은 얘는 이제 5분의 3이죠. 그렇죠? 20에 5분의 3이니까 12kN이 작용한 거랑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분포하중이 있는데 이 분포하중은 등가 집중하중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크기가 면적이죠. 6 곱하기 10입니다. 그래서 60이 작용하는데 어디에 작용하냐면은 사각형은 정중앙, 그렇죠? 정중앙에 작용합니다. 여기가 3m 되는 지점 이렇게 작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각도로 나타냈네요. 각도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x 방향과 나란하게, y 방향과 나란하게 이렇게 그어서 여기 해당되는 y 방향, x 방향을 표시해주면 됩니다. 보니까 요 힘의 코사인 60도를 하게 되면 x 성분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크기가 같기 때문에 요 크기는 사인 60도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각각 써주면은 요 10 곱하기 y 방향은 사인 60도였었죠. 사인 60도. 여기는 x 방향은 10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분력을 다 표시한 다음에 이제 요 조건식 평형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식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식을 만들어 주는데 수평력, 그렇죠? 수평력이 하면 0이니까 요 수평력을 다 찾아봐요. 수평력을 찾아보니까 여기는 없고, 그렇죠? 여기 하나 있죠. 그렇죠? 요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자유물체도 그리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반력 성분도 표시해야겠죠. 반력 성분은 A점이 힌지기 때문에 두 개가 있습니다. 수직과 수평. 그래서 A점의 수평 반력, A점의 수직 반력. B점은 롤라 지점이기 때문에 한 개 있습니다. VB. 이 지점에 대해서는 좀 이따 나오니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그려진 것이 자유물체도예요. 이 자유물체도 상에서 이제 수평 방향을 다 찾아봐요. 수평 방향 찾아보니까 HA가 있고 12가 있고 여기 10 코사인 60도가 있습니다. 요 세 개를 이런 수식에 맞게끔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것을 따르게 x 방향의 힘의 합이 0입니다. 요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른쪽 가는 것을 플러스로 놓고 보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세 개 있었죠. HA가 있고 얘는 오른쪽 방향이죠. 가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10 코사인 60도가 있습니다. 자, 요게 합이 0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HA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오른쪽 방향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12kN는 요 힘의 X 성분 마이너스 왼쪽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됩니다. 요 힘이 여기 이제 마이너스 1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래서 요 힘은 요 10의 X 성분 오른쪽 방향이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 코사인 60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면 돼요. 이제 여기 하나의 식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미지수가 이 HA밖에 없기 때문에 이 HA는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다음 수직력을 찾아보면 수직력을 보면은 요 힘이 있네요. 그죠? 이거 분포화 중에 수직력, 그다음에 VA도 있고 이거의 수직력, 요거의 수직력, 요거의 수직력, 반력 성분의 수직력 총 몇 개가 있습니까? 플러스가 하나, 두 개가 있고 마이너스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그럼 총 6개의 항이 나올 겁니다. 요 항을 요 식에 맞게끔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직력의 합은 제로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플러스로 놓고, 아까 위로 가는 게 몇 개 있었죠? VA가 올라가고 VB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플러스 VA 플러스 VB, 나머지는 다 내려오는 방향이죠. 마이너스 60이 내려오죠. 그 다음에 20kN의 Y성분 16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10 사인 60, 요게 0이 된다는 소리죠. 자, 각각을 하나 또 살펴보면은 VA는 어디 있습니까? 얘죠. 이거는 윗방향이니까 플러스, VB도 윗방향이니까 지금 모르는 값이에요. 이제 계산을 해봐야 위인지 아래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으로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VB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60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아랫방향 마이너스 60. 그 다음에 여기 16은 요 방향, 이거를 여기 아랫방향이니까 16. 또 이 직사각형에 해당되는 요 방향. 그 다음에 요 힘, 이렇게 각각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래서 아랫방향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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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방향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총 6개를 그냥 수식으로 나열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나열한 식이 요 하나의 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는 보니까 미지수가 하나, 2개가 있죠. 그럼 요 식 가지고는 못 구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회전력의 합, 이 회전력이라는 거는 어떤 구조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를 놓고 얘를 봉이 있다 그러면은 힘이 초직이 작용하게 되면은 회전이 어떻게 됩니까?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밀게 되면은 이렇게 돌아가겠죠. 여기 잡아주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 A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요 P가 작용하면 이렇게 돌아가니까 요 힘의 크기는, 모멘트의 크기는 힘 곱하기 여기까지 수직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MA는 P 곱하기 D가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은 이 A점을 요 P는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제 그 시계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계 방향을 플러스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제 플러스 값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또 위로 가는 P2가 생겼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요 봉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놓고 봤을 때 그 방향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니까 요 부재를 회전시킬 수 있는 힘은 이 수직력과 관계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 힘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작용한다 그러면은 A점 바로 위에 작용하게 되면은 요 힘은 얘를 회전시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이기 때문에 힘이 0이어도 모멘트가 안 생기고 거리가 0이어도 모멘트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그 점 바로 위에서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은 모멘트는 안 생깁니다. 힘은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자, 회전력의 합을 살펴보면은 이 모멘트는 이 어떤 점이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점에서 회전이 0이 돼야 돼요, 합이. 근데 대부분 이제 처음에 잡을 때, 기준점을 잡을 때 이 미지수가 많은 점, 이런 점을 잡습니다. A점 또는 B점. 근데 A점이 2개가 있으니까 보통 A점을 잡아요. 뭐 상관없습니다. 아무 때나 잡아도. 그럼 여기서 A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A점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힘을 플러스로 놓고 보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요 봉이 있어요. 봉을 있고 이 기준점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죠? A점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집중 우력 모멘트가 있네요. 그죠? 이거는 시계 방향이죠. 이건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힘은 보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네요. 그럼 얘는 플러스. 그 다음에 요 힘은 어떻게 됩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죠. 여기도 플러스. 그럼 요 힘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죠. 플러스. 그 다음에 VB는 얘도 미지력이지만 힘은 있는 거예요.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죠. 이렇게 됩니다.
HA와 VA는 요 A점과 일치되기 때문에 힘은 있지만, 그렇죠? 힘은 있지만 얘는 거리가 0이기 때문에 요 힘들은 모멘트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의 항이 나올 거예요. 그 항을 여기다 적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적어 봅시다. 그래서 제일 왼쪽부터 5가 시계 방향이죠. 그 다음에 60km는 반시계 방향입니다. 여기까지 거리가 4m. 그 다음에 요 20km의 수직 방향, 16은 시계 방향이죠. 거리가 3m. 그 다음에 분포 하중 60km니 시계 방향입니다. 얘는 9m. 그 다음에 사인 60도가 시계 방향이죠. 얘가 얼마? 16m. 그 다음에 VB는 반시계 방향이죠. 곱하기 16m. 이게 0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항이 아까 6개 나온다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왔죠. 자, 이렇게 보니까 이 계수 방정식에서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VB를 계산합니다. 요 구해진 VB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VA를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반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5라는 거는 요 집중 우력 모멘트,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60kN, 반시계 방향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죠. 거기까지 거리가 4m가 됩니다. 그래서 60 곱하기 4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16은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거리가 3m니까 16 곱하기 3이 플러스. 그 다음에 60km는 시계 방향이고,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60 곱하기 여기까지 거리가 9m인데 9가 빠졌네요. 그렇죠? 여기 9m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4, 6, 3, 3이니까 16m죠. 요 힘 곱하기 거리, 시계 방향. VB는 A점에서 16m니까 VB 곱하기 16 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식을 정리한 다음에 요 식을 이 세 개의 식을 풀이하면은 A점의 수평력과 수직력, B점의 수직력, 이 미지수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이게 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이제 마지막에 검산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검산 단계를 보고 좀 전에 이 A점에서 모멘트를 취했잖아요. 그렇죠? A점에서 모멘트의 합이 0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A점뿐만 아니라 모멘트는 어떤 점, 임의의 점에서 모멘트를 취해도 합력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A점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A점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B점에서 모멘트를 계산해서 합이 0이 되는지, 이 합이 0이 됐다. 그러면은 이 계산이 제대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반력이 다 계산이 된 거겠죠. 앞에서 했던 그 3번 스텝에서 반력을 다 구했기 때문에 이제 요 힘들이 합이 0이 되는지만 검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요 B점에서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C점이다. 그럼 모멘트 C점에서 모멘트 합이 0이 되는지 이걸 봐도 됩니다. 여기서 해도 돼요. 그럼 여기서 해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서 해도 되고, 요까지 거리만 알면 되겠죠. 거리만 알고 위치만 알면은 어떤 점에서 취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합이 0이 돼야만이 평형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이니까. 자, 이렇게 먼저 이제 반력을 구하는 걸 했고, 자, 그럼 이 반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 순서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한데 자유물체도를 먼저 또 살펴보죠. 자유물체도를 작동을 해야만이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이 자유물체도라는 거는 물체가 구조물이 또 평형 상태에 있을 때 그 평형 방식을 올바르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물체 또는 구조물의 모든 힘을 다 표시한 것이 자유물체도예요. 그래서 뭐 알고 있는 값이나 모르고 있는 값이나 모든 힘들을 다 표현한 것이 자유물체도예요. 그래서 구조물을 지지하고 있는 지점, 좀 전에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지점에 해당되는 이 반력 성분 모르죠. 모르는데 지금 두 개를 표시했습니다. B점은 롤러기 때문에 한 개 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한 반력 성분은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알고 있는 값이나 모르고 있는 값이나 모두 다 표현을 한 것이 자유물체도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지지하고 있는 지점 또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종류의 힘, 반력 이런 것들을 벡터는 뭐예요? 힘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것을 벡터라고 그러죠. 이 벡터로 나타낸 그림을 자유물체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평형 상태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이 서로 상쇄되어서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 보시면 돼요.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평형 상태라 합니다. 즉 물체가 정지해 있거나 또는 일정한 속도로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도 그 물체는 정력각적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그 모든 합이 0이 돼야 됩니다.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이제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물에 대한 반력이라든지 이런 걸 구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물들을 모형화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어디 가서 찍은 건데 이런 교량이 있다 그러면은 이 교량들을 뭐 찾아보고 여기는 뭐 힌지다, 여기는 롤라 지점이다, 그죠? 여기는 힌지 지점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힌지, 롤라, 힌지. 뭐 실제는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요 힘들이 골고루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거리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치의 이 기둥들에 해당되는 힘들이 이렇게 작용하더라. 그럼 이걸 표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힘들도 표시해 주려면 여기 또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조물을 모형화 시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뭐 여러분 아시는 그런 구조물인데, 이런 구조물이 있다 그러면은 이 구조물에 해당되는 지점 조건을 살펴보고, 그렇죠? 여기가 뭐 예를 들어 힌지면 힌지, 고정단이면 고정단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표시해주고 이 차가 지나가니까 이 차는 하중이 바퀴를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그래서 바퀴에 통해서 이렇게 힘을 표시해주고 그것들을 이렇게 모형화한 것이 바로 자유물체들을 그릴 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지점 여기 보셨죠? 이런 것들을 지점이라고 그래요. 구조물을 지지하는 점. 그래서 지점이라고 하는데 이 지점은 이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조물의 지점이란 구조물의 운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구조물에 연결된 장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롤러 블레이드가 있다 칩시다. 그럼 여기에 사람이 타고 있고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은 평형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정지되어 있는 상태니까. 근데 어디선가 누가 바람이 불거나 바람이 세게 불거나 힘이 작용하게 되면은 얘는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이건 평형 상태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한 점을 구속을 시킵니다. 안 움직이게. X방향으로 안 움직이게. 이제 그 구속이 되면은 당연히 요 힘이 작용하게 되면은 여기서 요 구속된 힘 때문에 이렇게 반대적으로 힘이 생기겠죠.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지점은 롤러 지점, 이것처럼 롤라, 그러니까 움직이면 수평으로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땅이 아스팔트다 그러면은 안 꺼지겠죠. 그래서 얘가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수평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폭신폭신한 흙이다 그러면 얘가 푹 꺼져버리겠죠. 그죠? 꺼져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그리고 이 지점은 이렇게 회전이 자유롭습니다. 회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롤라 지점이라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X 방향은 자유로워요. 그죠?
X 방향 왔다 갔다 자유롭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회전도 자유롭습니다. 이 자유롭다는 거는 구속이 안 돼 있는 거죠. 구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력 성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속을 여기는 밑으로만 안 꺼지게끔 잡아주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이 롤러 지점은 반력 성분이 하나만 생깁니다. 이렇게 수직력으로 지점의 집안의 직각인 방향으로 이렇게 반력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이제 표시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한다든지 이것처럼 삼각형을 했는데 비어 있다든지 이렇게, 또는 여기다가 이렇게 롤러를 넣든지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합니다. 이런 지점은 롤러 지점이라 해서 반력이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 그렇죠? 이게 잘못됐네요. 그렇죠? 이 수직입니다. 수직 움직임만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력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 힌지 지점은 이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 삼각형으로 이 점을 봤을 때 얘는 이쪽으로도 잡아주고 있죠. 못 가게 이쪽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아래 위로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잡아주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회전은 자유로워요.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이 회전이 자유롭기 때문에 회전에 대한 구속만 빼고 수평, 수직에 대한 구속이 있어서 반력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윗방향이 플러스, 오른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럼 고정지점은 이제 딱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빼려고 해도 안 빠집니다. 잡아주고 있죠. 그렇죠? 이건 X성분. Y성분 아래 위로 움직이려 해도 꼭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꽉 박혀 있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려 해도, 그렇죠? 이렇게 휘어지지 그 저항하려는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수평, 수직, 회전력 이것들이 다 구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 지점은 이렇게 플러스 방향을 한다면은 이렇게 세 개가 생겨요. 반력 성분이. 자, 이것을 이제 표시해 주는 것이 자유물체도에서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점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보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고정단이다 그러면은 반력이 3개, 힌지다 그러면 반력이 2개, 롤러 지점이다 그러면 1개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지점의 항상 직각인 방향, 지점의 직각, 수평은 지점과 나란한 방향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축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지점 조건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롤러 지점은 1개, 힌지 지점은 2개, 고정 지점은 3개의 반력 성분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좌표계, 우리가 부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XY 좌표를 잡는데, 직교 좌표계를 했을 때 부재의 축 방향을 보통 X로 잡아요. 그 축의 직각인 방향을 Y로 잡습니다. 그래서 좌표계를 도입할 때 가능한 마이너스가 안 나오도록 결정하는 것이 이제 사용할 때 편리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X는 뭐 축 방향이지만 Y 방향을 여기 해도 되고, 좌우 대칭인 경우에는 정중앙에 해도 상관없어요. Y축은 상관없기 때문에 뭐 X축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적절한 좌표축을 설계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타당한 방향으로, 그렇죠? 이 라면 구조물 같은 경우도 보니까 가로 방향, 세로 방향, 그렇죠? 이 좌우 대칭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X를 여기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타당한 방향으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어떤 말뚝에다가 실을 묶어 놓고 당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기면은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질 거예요. 근데 밀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힘을 안 받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인장력만 받습니다. 인장력만 받는데 하중 크기 방향을, 미지수 반력을 압축 방향으로 설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타당한 방향으로 설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제를 통해서 풀어보다 보면은 요령이 생깁니다. 자, 이 자유물체도 작도 순서는 첫 1단계로서
이제 하나 이상의 미지력을 포함한 구조물과 물체의 일부를 전체 구조물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그 형태만 그립니다. 형태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구조물에서 작용하는 모든 힘, 외력과 또는 그 내력을 모두 표시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기지의 값은 그 크기와 방향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모르는 미지의 힘은 크기와 방향을 임의로 가정하겠죠.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완성된 자유물체도의 평형 방정식을 적용시켜서 이제 반력을 구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 방향으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했는데 결과값이 플러스다. 그러면 가정한 값이 맞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가정한 방향과 크기는 같지만 방향만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자유물체도 작동하는 연습을 보시면은 자, 아까 고정단은 이게 먼저 이제 이렇게 지점이 주어지게 되면은,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은 항상 A점, B점, 그 다음에 뭐 다른 점 있으면은 그 점이 어떤 지점 조건이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A점 같은 경우에는 고정단이죠. 고정단은 보통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고정단은 수평 방향, 수직 방향, 회전 방향 모두 다 구속을 시키죠. 그래서 A점에서는 반력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플러스 방향. 그죠? 요거는 이제 모멘트 A점, 여기는 수평 방향의 A점, 수직 방향의 A점, 이렇게 이름을 부여해 줘도 되죠. 이거는 이제 각각 뭐 교재별로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수직력은 V, 수평력은 H, 모멘트는 M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첨자는 그 지점의 위치, A점이니까 A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B점은 자유단이에요. 이거 아무 구석이 없는 걸 자유단이라고 그래요. 이 자유단에는 뭐 X방향, Y방향, 회전방향 아무 구석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반력이 없어요.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 어떤 학생들이 이 B점에서도 반력을 표시해 놓고 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재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이 첫 번째 문제와 동일한 구조물이에요. 근데 하중만 달라졌습니다. 그죠? 하중만 이렇게 달라요. 여기 분포 하중과 집중화 유수인데 여기 집중화 하나만 작용하죠. 하중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중하고는 관계가 없고 오로지 여기 발생되는 요 지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A점의 수평 반력, A점의 수직 반력.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플러스 방향을 해주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미지의 힘을 가정할 때는 이렇게 모멘트는 시계 방향이 플러스 값인데, 이런 캔틸레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할 거예요. 여기도 계산을 해보시면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예요. 왜냐? 여기서 요 힘은 이렇게 작용하고 요 힘도 이렇게 작용하는데 요거에 비기는 힘은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두 힘과 같은. 그래서 분명히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아예 여기를 MA를 반시계 방향을 그냥 방향을 잡아놓고 계산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A점이 고정단이기 때문에 고정단은 무조건 이렇게 뭐 모르면은 그냥 플러스를 해도 돼요. 이 방향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A점의 모멘트, A점의 수직력, 그 다음에 B점의 수직력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이 B점은 롤라 지점이니까 한 개죠. 그럼 C점은 뭐냐? C점은 내부 인지기 때문에 지점이 아니에요. 나중에 계산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런 점이지만 지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점 반력을 구하라 하면은 요 4개. 이거는 평형 방정식이 3개인데 미지수가 4개네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푸느냐? 조건 방정식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예제 풀이 때 설명되도록 하고, 어쨌든 얘는
이런 조건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자유물체들을 그리는 거예요. 자유물체들을. 그래서 자유물체들을 그리는 게 지금 이제 어떻게 그리는지 중요한 거니까. 그럼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건 이제 네임보라고 하는데 왼쪽은 힌지, 롤라입니다. 힌지는 몇 개? 2개죠. X 방향과 Y 방향. 롤라는 1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부여해 주면은 이렇게 부여해 줄 수 있겠죠. 요게 이제 자유물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은 이제 이경간이네요. 그래서 힌지, 롤러 지점입니다. 그럼 힌지는 무조건 2개. 그죠? 이렇게 2개를 표시해 주고 롤러 지점은 1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A 방향, A점의 수평 반력, 여기는 A점의 수직 반력, B점의 수직 반력, C점의 수직 반력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치 구조물인데 아치 구조물 보니까 A점, B점이 둘 다 힌지예요. 그럼 힌지면은 둘 다 이렇게 2개의 성분이 생깁니다. 이렇게 여기는 B점의 수평력, A점의 수평력, A점의 수직력, B점의 수직력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 풀이하는 거는 나중 문제예요. 그렇죠? 이 자유물체를 여러분 잘 그리셔야만이 평형방정식을 적용시킬 수 있고 그 평형방정식으로 반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 각 구조물별로 반력을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